쿵, 쿵. 관 뚜껑이 흔들립니다. 분명 관 안쪽에서 뭔가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쿵, 쿵.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순자가 살아있어. 빨리 관뚜껑 열어요. 찰칵. 잠금 장치가 풀렸어요. 관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수의를 입은 할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주변 사람들 모두 얼어붙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상체가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친구가 달려옵니다. 할머니가 일어납니다. 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며느리가 서 있습니다. 할머니가 걸어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살아계셨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의 손이 올라갑니다. 짝! 이 나쁜 년아!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8세 할머니는 갑자기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시어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며느리의 뺨을 왜 때렸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염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4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김순자 할머니의 아파트였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시세 15억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재개발이 확정됐거든요. 주변이 다 헐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치솟았어요. 50억? 78세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가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거였어요. 남편 김태수 씨,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죠. 그리고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김진우,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어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자도 봤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3년 전 아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폐암 말기였어요.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죠. 순자 할머니는 그때 무너질 것 같았어요. 남편에 이어 아들마저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있었으니까요. 며느리 박수진 씨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순자 할머니는 고마웠습니다. 고맙구나, 수진아.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며느리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았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랬던 걸 순자 할머니가 이제야 알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오전 10시,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박수진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왔니? 들어와.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약 새로 받아왔어요. 며느리가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약?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병원에서 처방이 바뀌었대요. 어머님 요즘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최근 혈압이 좀 높았어요. 가끔 어지럽기도 했죠.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가려고 했는데 제가 대신 받아왔어요.
어머님 걸어 다니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비닐봉지를 건넸어요. 안에 약통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통이었어요. 라벨이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순자 할머니가 봉지를 받으며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마치 할머니가 꼭 이 약을 먹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 약 꼭 드세요. 안 드시면 더 안 좋아지실 수 있어요. 며느리가 강조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꼭 드셔야 해요. 하루 3번, 식후 30분에요. 잊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며느리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 알았어. 잘 먹을게.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저는 갈게요. 어머님, 약 꼭 드세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거실 식탁에 놓고 약통을 하나씩 꺼냈어요. 하얀 플라스틱 통이 3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첫 번째 통을 들었어요. 라벨을 자세히 봤습니다. 졸피뎀 10mg.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에 먹던 혈압약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로자탄이었는데. 순자 할머니가 안경을 쓰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졸피뎀.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서랍에서 오래된 혈압약통을 꺼냈어요. 비교해 봤습니다. 로자탄 50mg. 분명히 달랐어요. 왜 약이 바뀐 걸까요? 순자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졸피뎀을 입력했어요.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면제? 화면에 떠 있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졸피뎀 불면증 치료제, 수면 유도제, 복용 시 졸음, 어지러움 유발, 고령자 복용 시 낙상 위험 증가.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왜 혈압약 대신 수면제를 가져온 걸까요? 병원에서 처방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최근에 병원에 간 적이 없었어요. 지난달에 갔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도 처방은 그대로였어요.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 수면제 같은 건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혹시 실수로 잘못 받아온 걸까?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약을 먹으라고 강조하던 그 눈빛. 꼭 드세요. 안 드시면 더 안 좋아지실 수 있어요. 실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약통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가서 옷장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평소에 먹던 혈압약을 계속 먹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11월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무거웠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나를 생각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6시 할머니는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까 일이 생각났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며느리였어요. 순자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저녁 드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어요. 응, 방금 먹었어. 어머님, 약 드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역시나 약 얘기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응, 먹었어. 잘하셨어요. 꼭 드셔야 해요. 하루 3번 거르지 마시고요. 며느리가 또 강조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님. 전화가 끊겼어요. 순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약 먹었는지 확인하는 걸까요? 혹시 할머니는 생각을 멈췄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9시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할머니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이영자, 50년 지기 친구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이 들어가는 동안 내내 함께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영자 할머니가 곁에 있어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전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영자야, 나야. 순자?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영자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자 할머니가 눈치챘습니다. 순자야, 너 지금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영자야, 나 지금 무서워. 무슨 일인데? 어디 아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순자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증거도 없는데요? 순자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영자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할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순자 할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자야, 우리 며느리가 내 약을 바꿔치기 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쯤 지났을 때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약을 바꿔치기? 무슨 말이야? 어제 며느리가 약을 가져왔어. 병원에서 처방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근데 영자야, 그게 혈압약이 아니라 수면제였어. 뭐라고?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면제? 확실해? 응.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졸피뎀이라는 약이더라. 수면제래. 세상에. 영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순자야, 혹시 병원에서 진짜 처방이 바뀐 거 아니야? 내가 요즘 잠 못 잔다고 했잖아. 아니야. 나 최근에 병원 안 갔어. 지난달에 갔던 게 마지막이야. 그럼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순자야, 혹시 재개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50억이잖아, 순자야. 그 돈이면. 응, 나도 그 생각했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영자야, 설마 수진이가 날. 진짜로. 순자야. 영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즘 뉴스 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노인 학대, 재산 노린 범죄. 며느리가, 아들이, 손자가 노인 해치는 사건 매일 나와. 하지만 우리 수진이가. 순자야,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특히 50억이면. 영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일단 그 약은 절대 먹지 마. 안 먹었어.
서랍에 숨겨뒀어. 잘했어. 영자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순자야, 증거를 모아야 해. 증거? 응. 혹시 모르잖아. 며느리가 정말로 뭘 꾸미고 있는 건지. 어떻게? 일단 그 약 사진 찍어둬. 그리고 며느리가 이상한 말하면 핸드폰으로 녹음해.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라 영자 할머니는 볼 수 없었지만요. 알았어, 영자야. 그리고 순자야.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어요. 혹시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문자라도 좋으니까. 알았지? 응, 고마워 영자야. 뭐가 고마워? 우리 50년 친구잖아. 영자야, 내가 혹시 며느리한테 당하면.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영자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순자야, 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고마워, 영자야. 전화를 끊고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서랍에 숨겨둔 약통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약통 라벨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졸피뎀 10mg. 그리고 영자 할머니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영자야, 이게 며느리가 가져온 약이야.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순자야, 이거 증거로 보관해. 절대 먹지 마. 응, 안 먹을게. 할머니는 약통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확인했어요. 며느리가 오면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로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 박수진 씨였습니다. 손에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점심 해드릴까 해서 왔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고맙구나. 순자 할머니는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으로 갔어요. 도시락을 꺼내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가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밥, 된장찌개, 반찬들. 어머님 드세요. 할머니가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약은 잘 드셨어요? 또 약 얘기였습니다. 응, 먹었어. 순자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도 꼭 드세요. 식후 30분에요. 며느리가 강조했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이상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어지럼증 어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래도 조심하세요. 특히 계단 오르내리실 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나이 드시면 한번 넘어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특히 우리 아파트 계단 좁고 경사도 급하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나고. 어머님, 정말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30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갈게요. 약 꼭 드세요. 문이 닫혔어요. 순자 할머니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을 멈췄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단 오르내리실 때 조심하세요. 한번 넘어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녹음이 잘 됐습니다. 할머니는 그런데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아까 먹은 된장찌개 맛이 좀 이상했습니다. 쓴맛이 났어요. 된장찌개가 원래 쓴가요? 아닙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혹시 주방으로 가서 찌개를 다시 봤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 냄새 같았어요. 설마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에 약을 탄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주는 약을 안 먹으니까 음식에 몰래 섞은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었습니다. 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30분이 지났습니다. 음식은 이미 소화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희석이라도 시키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약 성분이 몸에 흡수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자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영자야, 무섭다. 글자를 입력하기가 어려웠어요.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에 약을 탔어. 머리가 어지러워. 며칠째 이래. 계단 조심하라고 자꾸 말해. 할머니는 문자를 쓰다가 멈췄어요. 혹시 내게 무슨 일 생기면. 마지막 문장을 쓰려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쓰려다가 그만뒀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수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소파에 그대로 누웠어요. 문자는 임시 저장만 되어 있었습니다. 전송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할머니가 겨우 눈을 떴어요. 3시간을 잔 거였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까 쓰던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혹시 내게 무슨 일 생기면 경찰에. 할머니가 문자를 마저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는데 자신만 오해하는 건 아닐까요? 순자 할머니는 결국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시 저장만 해두었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에게 전화는 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나야.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영자야. 며느리가 음식에 약을 탔어. 뭐? 영자 할머니가 놀라 소리쳤어요. 아까 며느리가 점심 해줬는데 먹고 나니까 머리가 핑핑 돌아. 순자야, 괜찮아? 지금 어때? 좀 나아졌어. 3시간 잤어. 순자야, 이거 심각한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영자야, 증거가 없잖아. 녹음한 거 있잖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며느리가 음식에 약 탔다는 증거가 없어. 영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그럼 이러자. 내일부터 며느리가 해준 음식 절대 먹지 마. 알았지? 응.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나한테 매일 연락해. 괜찮다고. 알았어, 영자야. 순자야, 조심해. 정말로 조심해. 전화를 끊고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약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며느리는 또 무엇을 할까요? 할머니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피곤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의 인생을 바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6시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동네 슈퍼마켓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있었어요. 무거웠어요.
78세의 나이에 장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혼자서 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은 이제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어제 음식에 약을 탄 후로 할머니는 며느리를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았어요. 고장이었습니다. 점검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계단 입구로 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어두웠어요. 할머니가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숨이 차올랐어요. 장봉투가 무거웠습니다. 팔이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힘들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음식에 탄 수면제 때문이었어요. 아직도 약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2층 참에서 잠시 쉬었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올랐습니다. 3층까지 왔어요. 할머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11월인데도 땀이 났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약 부작용이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할머니는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4층 참까지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5층까지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됐어요. 할머니가 난간을 잡고 쉬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박수진 씨의 목소리였어요. 순자 할머니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3층 계단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장 보셨어요? 며느리가 계단을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응, 슈퍼 다녀오는 길이야.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와 같은 4층 참에 섰습니다. 좁은 계단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기엔 비좁았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지러우시다면서요. 제가 함께 올라갈게요. 며느리가 할머니 바로 옆에 섰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불편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첫 번째 칸에 발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도 바로 뒤를 따라왔어요. 할머니 바로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두 번째 계단을 올랐어요. 며느리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세 번째 계단을 오르려고 발을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손이 할머니 등을 밀었어요. 세게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살짝. 하지만 충분했어요. 아! 순자 할머니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발이 계단을 헛디뎠어요. 균형을 잃었습니다. 장봉투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앞으로 넘어지려다가 몸이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뒤로 쓰러졌어요. 쿵! 할머니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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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계단을 따라 내려갔어요. 당근이 굴러갔습니다. 사과가 튕겨나갔어요. 할머니의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으윽! 4층 참을 지나쳤어요. 3층 참까지 굴러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3층 참 바닥에서 멈췄어요.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신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잃지는 않았습니다. 위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어머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느꼈어요. 그 목소리에 진심이 없다는 걸요. 연기였습니다. 며느리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 불러주세요. 며느리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변 집 문들이 열렸어요. 301호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남자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어요. 302호 문도 열렸어요. 50대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어머, 큰일이네. 119 불러야겠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가 할머니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웃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뒤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비틀거리시더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정말 놀란 사람처럼요. 어머님 요즘 어지럼증이 심하셨거든요. 301호 남자가 말했어요. 그러셨구나. 엘리베이터도 고장이고. 맞아요. 제가 약도 챙겨드렸는데.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이웃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르신들 계단 조심하셔야 하는데. 넘어지시면 뼈 부러지기 쉬우시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그 말들을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구나. 며느리는 직접 세게 밀지 않았어요. 아주 살짝만 건드렸을 뿐이에요. 어지러워서 스스로 넘어진 것처럼 보이게요. 목격자들도 모두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며느리분이 뒤에서 같이 올라오시다가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혼자 비틀거리시다가 삐뽀 삐뽀 구급차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올라왔어요.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며느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환자분, 들리세요?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의식 없습니다. 머리 외상 있고요. 구급대원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즉시 이송하겠습니다. 들것이 준비됐어요.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며느리가 따라 내려왔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삐뽀 삐뽀. 구급차 안. 며느리가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무도 안 보는 틈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을 살짝 떴어요. 의식이 흐릿했지만 볼 수는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 화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계획대로 진행 중. 계단에서 사고. 병원 도착하면 연락할게. 문자를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계획이라고? 누구한테 보내는 거지? 하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다시 흐려졌어요.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할머니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며느리가 어디까지 하는지 봐야 해. 할머니는 의식을 붙잡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어려웠습니다. 머리 부상과 수면제 잔여 효과 때문에 의식이 왔다 갔다 했어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할머니가 들것째 옮겨졌습니다. 78세 여성, 계단 낙상, 두부 외상. 구급대원이 크게 소리쳤어요. 의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의식은요? 없습니다. CT 찍어야겠어요.
빨리. 순자 할머니는 검사실로 옮겨졌어요.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정말로 의식을 잃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수면제 잔여 효과도 있었고요. 할머니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검사가 끝났어요.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뇌출혈은 없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원? 그건 계획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 지켜봐야. 바로 그때였어요. 다른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40대 남자였어요. 제가 이재훈 과장입니다. 새로운 의사였습니다. 처음 진찰하던 의사가 아니었어요. 환자분 상태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이재훈 의사가 차트를 받아봤어요.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재훈 의사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만 대고 뗐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안 좋으신가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이재훈 의사가 며느리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죠. 두 사람이 복도로 나갔어요.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해주시는 거죠? 며느리가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사망 진단서 써드리겠습니다. 언제요? 지금 바로요. 오후 9시 23분 사망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한 금액은 내일 아침에 입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했어요. 30분 후, 이재훈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거짓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였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숨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사망이었어요. 며느리가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침대 옆에 섰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 할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가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편히 가세요. 재산은 제가 잘 쓸게요.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50억이면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야. 민호 결혼도 시키고 새 집도 사고.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할머니는 혼수 상태였습니다. 들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나야. 손자한테 전화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어. 응, 방금.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서 써주셨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아침에 장례 준비하자. 빈소는 형식적으로만 하고. 응, 17일에 화장하면 돼. 빨리 끝내야 해. 증거 남으면 안 되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방이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심장도 아주 천천히 뛰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아침 7시
병원 영안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차가운 침대 위였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혼수 상태였어요. 하지만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심장도 아주 천천히 뛰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장례 지도사가 왔어요. 며느리 박수진 씨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네, 수고하세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슬펐어요. 하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례 지도사 2명이 할머니를 옮겼어요.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었습니다. 빈소는 어디로 하시나요?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어요. 사무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작은 방을 골랐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게 하려고요. 장례 지도사들이 빈소를 차리기 시작했어요. 영정 사진을 놓았습니다. 할머니의 사진이었어요. 5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지금 관안의 할머니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오전 11시 할머니가 목욕을 했습니다. 장례 지도사들이 시신 목욕을 시켰어요. 몸을 닦고 머리를 빗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하얀 수의였어요. 할머니는 그 과정 내내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혼수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들은 몰랐어요. 워낙 미세했으니까요. 정오. 빈소가 완성됐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향이 피워졌어요. 꽃들이 놓였습니다. 관이 빈소 중앙에 놓여졌어요. 며느리와 손자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검은 옷이었어요. 2사람은 빈소 앞에 앉았습니다. 조문객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부고를 알리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무도 안 오네요. 손자 민우가 작게 말했어요. 조용히 해. 그게 더 좋아.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화장하면 끝이야. 조금만 참아. 네, 엄마. 2사람은 계속 앉아 있었어요. 형식적으로요. 오후 2시가 되었어요. 빈소 문이 열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76세 이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50년 지기 친구였어요. 순자야, 순자야. 영자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나야, 영자야. 순자 어디 있어? 영자 할머니가 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관 유리창을 통해 순자 할머니를 봤어요. 순자야, 순자야. 영자 할머니가 관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순자야. 며느리가 영자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순자는 안 죽었어. 영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나한테 문자 보냈어. 며느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순자 약에 수면제 탔지? 음식에도 약 탔지? 영자 할머니가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은 치매가 있으셨어요. 며느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망상이 심하셨어요. 저를 의심하시고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거짓말. 순자는 치매 없어. 할머니도 나이가 많으시니 헷갈리시나 봐요. 며느리가 장례 지도사를 불렀습니다. 저분 좀 모셔다 드려요. 어머님 친구분이신데 많이 힘드신가 봐요. 장례 지도사 2명이 영자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나요. 나. 영자 할머니가 버둥거렸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하지만 관 안의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자 할머니는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장례 지도사들이 영자 할머니를 놓아줬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하셔야 해요. 다른 분들 빈소도 있어요. 하지만 내 친구가 돌아가셨어요. 받아들이세요. 장례 지도사들이 돌아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순자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요. 너무 차분했어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내려는 것 같았어요. 영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다시 봤어요. 영자야, 무섭다. 며느리가 음식에 약을 탔어. 머리가 어지러워. 며칠째 이래. 계단 조심하라고 자꾸 말해. 혹시 내게 무슨 일 생기면 경찰에. 문자가 거기서 끊겨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순자를 해쳤다고요. 할머니는 경찰에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문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해. 할머니는 빈소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기로요. 오후 4시, 며느리가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여보세요, 이 과장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저 박수진이에요. 약속한 금액 방금 입금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망 진단서 덕분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일 오후에 화장하면 끝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돈 주고 샀다고? 할머니는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빈소로 돌아갔어요. 영자 할머니는 계속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영자 할머니는 빈소로 다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문을 잠갔습니다. 조문 시간 끝났어요. 빈소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오세요. 영자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일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꼭 구하기로 했어요. 밤 10시,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빈소 옆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관 안에 순자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면제 효과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몸에서 약 성분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이 조금 깊어졌어요. 심장 박동도 조금 빨라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순자 할머니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다음 날 새벽 5시, 순자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요. 할머니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눈은 뜨지 못했어요. 몸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소리는 들을 수 있었어요. 희미하게요. 아침 8시, 며느리와 손자가 빈소로 왔습니다. 엄마, 오늘 발인이죠? 손자가 물었어요. 응, 오후 1시에 출발해. 화장터까지 얼마나 걸려요? 1시간쯤. 2시에 도착할 거야.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손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야, 조심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네, 알겠어요. 화장 끝나면 진짜 끝이야. 증거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관 안의 순자 할머니는 그 대화를 희미하게 들었어요. 화장? 나를 태우려고? 할머니는 깨어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직 약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영자 할머니가 다시 왔어요. 빈소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할머니, 또 왔어요? 나 순자 보러 왔어. 어머님 돌아가셨다니까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거야. 영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며느리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관 옆에 앉았습니다. 관 유리창을 통해 순자 할머니를 봤어요. 순자야, 나 영자야. 영자 할머니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 걱정 마. 관 안의 순자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희미하게요. 영자가 왔구나. 할머니는 눈을 뜨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됐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오. 장례 지도사들이 왔어요. 발인 준비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관이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화장터요.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벌써? 3일도 안 됐잖아. 어머님 유언이 간소하게 치르라는 거였어요. 거짓말. 영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할머니, 방해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장례 지도사들에게 말했어요. 출발합시다. 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따라 나갔어요. 나도 갈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며느리는 영구차에 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급히 택시를 잡았어요.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네, 할머니. 두 차가 출발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화장터를 향해서요. 관 안의 순자 할머니. 차가 흔들릴 때마다 몸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그 진동이 할머니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손가락이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눈꺼풀도 조금 떨렸어요. 할머니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하기 직전에요. 오후 1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공설 화장터. 영구차가 도착했습니다. 화장터 입구였어요. 회색 건물이 보였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어요. 영구차 문이 열렸어요. 관이 조심스럽게 내려졌습니다. 며느리 박수진 씨와 손자 김민호가 차에서 내렸어요. 뒤따라온 택시도 멈췄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급히 내렸어요. 순자야. 영자 할머니가 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화장터 직원이 나왔어요. 60세 강동철 씨였습니다. 28년째 이곳에서 일하는 베테랑이었어요. 유족분들이십니까? 강동철 씨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며느리고요. 이쪽은 손자입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손자도 인사했습니다. 강동철 씨가 관을 보았습니다. 하얀 칠이 된 관이었어요. 고인을 모셔오셨군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관이 화장터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따라 들어갔어요. 화장터 직원이 나왔어요. 60세 강동철 씨였습니다. 28년째 이곳에서 일하는 베테랑이었어요. 유족분들이십니까? 강동철 씨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며느리고요. 이쪽은 손자입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손자도 인사했습니다.
강동철 씨가 관을 보았습니다. 하얀 칠이 된 관이었어요. 고인을 모셔오셨군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관이 화장터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따라 들어갔어요. 화장터 내부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어요. 강동철 씨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사망 진단서, 화장 허가증, 서류는 다 확인됐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언제쯤 시작하나요? 2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강동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30분 후네요. 며느리가 시계를 봤어요. 손자도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강동철 씨가 관을 화장로 앞으로 옮겼어요. 관을 받치며 위치를 조정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관이 따뜻했어요. 보통 시신이 든 관은 차가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은 미세하게 온기가 느껴졌어요. 강동철 씨가 손을 다시 댔습니다. 착각인가? 하지만 분명했어요. 따뜻했습니다. 강동철 씨는 28년 경력이었어요. 수천 번 관을 다뤄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이상한데 그는 관을 자세히 봤습니다. 유리창으로 고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78세 할머니였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보통 돌아가신 분들은 창백했어요. 피가 안 돌아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다른 것 같았어요. 입술에 미세하게 붉은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강동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족석으로 가보니 며느리와 손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만 계속 확인했어요. 손자는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보통 유족들은 우시는데 강동철 씨는 28년간 수없이 많은 유족을 봤습니다. 통곡하는 분들, 조용히 우시는 분들, 참으시는 분들. 슬픔의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슬픔 자체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 유족들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손자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몇 시야? 1시 52분이요.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네. 강동철 씨는 그 대화를 들었어요.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보통은 시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작별을 천천히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 며느리는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강동철 씨가 다시 관 쪽으로 갔습니다. 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28년 경력의 직감이 뭔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역시 기분 탓이었나? 강동철 씨가 일어서려는데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쉬. 숨소리 같았어요. 강동철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시 귀를 가까이 댔어요. 쉬. 분명했습니다. 숨소리였어요. 아주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강동철 씨의 손이 떨렸어요. 관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가슴 부분이었어요.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호흡하는 것처럼요. 강동철 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그는 재빨리 일어났어요. 유족석으로 갔습니다. 저기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뭘 확인하시게요? 서류 다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강동철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관에서 숨소리가 들린다고? 28년 일한 베테랑이 그런 말을 한다면 누가 믿어줄까요? 빨리 시작해 주세요. 시간 다 됐잖아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손자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강동철 씨는 난처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58분이었습니다. 2분 후면 시작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느낀 걸까?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상해. 강동철 씨는 갈등했어요.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유족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착각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사람을 화장하는 겁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강동철 씨에게 다가왔어요. 저기요, 직원분. 네, 할머니. 혹시 관 안에 계신 분 정말 돌아가신 거 맞아요? 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강동철 씨가 놀랐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제 친구거든요. 50년 지기 친구.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친구가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 사람이 우리 순자 약에 수면제 탔어요. 영자 할머니가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떨어뜨렸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헛소리예요?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세요. 나 치매 없어. 영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 순자가 나한테 문자 보냈어. 영자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강동철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봐요, 여기. 문자 내용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영자야, 무섭다. 며느리가 음식에 약을 탔어. 머리가 어지러워. 며칠째 이래. 계단 조심하라고 자꾸 말해. 혹시 내게 무슨 일 생기면 경찰에. 강동철 씨가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어머님이 망상이 심하셔서. 며느리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동철 씨가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자. 그가 다시 관으로 갔어요. 유리창을 통해 할머니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창백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어요. 하지만 입술이요.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동철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움직였어. 분명히 움직였어.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살아있다고. 잠깐만요. 강동철 씨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러세요? 화장을 중단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119를 부르겠습니다. 강동철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안 돼요.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고인이 살아계실 수도 있습니다. 강동철 씨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손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병원에서 사망 판정 받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게 확실합니다.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당신이 뭔데 의사 판단을 의심해요? 서류도 다 있잖아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합니다. 강동철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28년간 단 한 번도 규정을 어긴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강동철 씨의 핸드폰을 잡으려 했어요. 안 돼요. 전화하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관 안쪽에서 뭔가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쿵, 쿵.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분명했어요. 강동철 씨가 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쿵, 쿵. 대답 대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 할머니도 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강동철 씨가 관 뚜껑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열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찰칵. 잠금 장치가 풀렸어요. 강동철 씨가 관 뚜껑을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이 올라갔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관 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수의를 입은 할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살아 있었습니다. 관 뚜껑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또렷한 눈동자였어요. 할머니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물.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물 줘. 영자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그녀는 관으로 달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정말 내가 맞니?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친구를 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영자야. 강동철 씨가 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가 물을 조금 마셨어요. 목이 축여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어요. 강동철 씨와 영자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78세의 나이. 이틀 동안 꼼짝 않고 누워 있었던 몸. 힘을 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상체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강동철 씨가 등을 받쳤어요. 순자야, 천천히 해. 영자 할머니도 부축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완전히 앉았어요. 관 밖으로 다리를 내딛었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꽉 잡아줬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화장터 바닥에 두 발을 디뎠어요.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차가움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점점 힘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장터의 차가운 공기, 형광등 불빛,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멀리 유족석에 서 있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박수진, 52세의 며느리.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떠진 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손자 김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5초간의 침묵.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화장터 안이 고요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며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부축하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직접 갈게.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3걸음, 4걸음, 5걸음. 드디어 며느리 앞까지 왔어요. 박수진 씨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살아계셨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내려다봤을 뿐이에요. 78세 할머니가 52세 며느리를 내려다보는 모습. 그 시선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도요.
찬바람이 화장터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할머니의 하얀 수의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78세의 주름진 손. 이틀 동안 꼼짝 않고 누워 있어서 더 떨리는 손. 그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짝! 할머니의 손바닥이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화장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렸어요.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이 나쁜 년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나쁜 년아, 내가 내 계획 다 알고 있었어. 화장터 안이 술렁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약에 수면제 탄 것도 알고 있었어. 음식에 약 탄 것도 알고 있었어. 나를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린 것도 알고 있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순자 할머니가 영자 할머니를 봤어요. 영자야. 응, 순자야. 영자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복도에서 통화하던 걸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약속한 금액 방금 입금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망 진단서 덕분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일 오후에 화장하면 끝나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화장터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의사한테 돈 줘서 거짓 사망 진단서를 받았어. 그리고 나를 빨리 화장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지. 50억 때문에. 50억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틀 동안 참아온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자 민호도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순자 할머니가 손자를 봤습니다. 민호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할머니, 너희 엄마가 나한테 수면제 먹이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구나. 손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동철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부르겠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동철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화장터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사망 판정받은 분인데 살아계십니다. 즉시 출동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경찰에도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존속살인 미수 사건 신고합니다. 10분 후. 삐뽀, 삐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차도 함께 왔어요. 구급대원들이 화장터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강동철 씨가 순자 할머니를 가리켰어요. 구급대원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훨씬 또렷했어요. 병원 가셔야겠습니다.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경찰 2명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수진 씨 맞으십니까? 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며느리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김민호 씨도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손자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영자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야, 정말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영자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두 할머니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50년 우정이었어요. 그 우정이 순자 할머니를 살렸습니다. 강동철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8년간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감을 믿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냥 화장을 진행했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태우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구급대원이 순자 할머니를 들것에 눕혔어요.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자야, 너도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순자야. 내가 옆에 있을게. 두 할머니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이번엔 사이렌이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삐뽀, 삐뽀. 화장터에 남은 강동철 씨는 텅 빈 관을 바라봤어요. 그 관은 누군가의 무덤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강동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건강하게 회복하기를요.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수진은 존속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기도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민호는 존속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영자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야, 이제 끝났어. 응, 이제 끝났어. 두 할머니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좋아.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 두 할머니는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50년 우정. 그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죽음에서 돌아온 순자 할머니. 그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소중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재산?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살아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강동철 씨, 화장터 직원. 그는 여전히 화장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조심스럽게 일합니다. 매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50억짜리 아파트? 순자 할머니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반은 기부했어요. 노인 학대 예방센터예요. 나머지 반으로는 작은 집을 샀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함께 살 집이었어요. 두 할머니는 이제 함께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하고, 낮에는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봐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자 할머니는 이제 알아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두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응? 그때 정말 무서웠지? 응, 엄청 무서웠어.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 안에 갇혀서 나를 태우려고 할 때. 그런데도 참았잖아. 응, 끝까지 증거를 잡으려고. 대단해, 순자야. 영자야, 내가 더 대단해. 내가 없었으면 나 정말. 우리 50년 친구잖아. 영자 할머니가 웃었어요. 50년이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거야. 맞아. 순자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 하늘이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았어요. 순자야,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글쎄, 10년? 20년? 그때까지 함께 있자. 응, 함께 있자. 두 할머니는 차를 홀짝였습니다. 따뜻한 차였어요. 따뜻한 우정처럼요. 그리고 그들의 남은 인생도 그 차처럼 따뜻할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반격 이야기 어떠셨나요? 50억 때문에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친구 덕분에 살아남은 이야기. 가족은 혈연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다시 부탁드려요. 댓글로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